안녕하세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오랜 휴식을 취하고 드디어 복귀하게 되었네요. 신기한 것은 이번에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제 과거 영상들이 무려 3개나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부 다 1년이 지난 영상들인데 왜 1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이 코영영이 다 지나가는 이 타이밍에 이 영상들이 삭제가 되나, 무언가 이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제된 영상들은 제 두 번째 사이트인 브라이튼에 다 올려두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면 세상의 역사는 항상 승자들에 의해 쓰여졌었죠. 많은 경우 그 역사들은 왜곡되거나 승자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바꾸어져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게 되는 주제들은 그 승자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일반 미디어나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던 사단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의 내용이죠.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이런 코영영 사태를 만들고 지금의 일들을 꾸미기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역사들, 또 세계 단일 정부니 그레이 리셋이니 이런 것들을 왜 그들이 꾸미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이 영상에서 최대한 쉽고 알아듣기 쉽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의 계획은 훨씬 더 이미 완성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모두가 음모론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음모론일지, 아니면 그들이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잘 감추고 있는지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눈이 열려지시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2020년 코영영 초기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표지입니다. 이때는 현재 바이러스가 심하지도 않을 때예요. 당연히 마스크는 쓰지 않았을 때이고요. 그런데 왜 이런 그림을 사용했을까요? 문구가 더 섬찟한데요. Everything's under control. 모든 것은 통제 아래에 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강아지의 줄을 붙잡고 있는데 그의 목에도 이렇게 줄이 달려 있습니다. 재밌게도 사단 숭배자들의 최종 계획들이 사실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엘리트들, 사단 숭배자들과 그 밑에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남자가 바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이 밑에 있는 개랑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축으로조차도 여기지 않고 있죠. 정말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 모두를 통제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조종하길 원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값 폭등 등 물가 때문에 난리입니다. 다들 이 일에 러시아를 탓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들만 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좋은 편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나쁜 편이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도 그렇게 항상 다루고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가 다 같은 편입니다. 서로 싸우는 듯 보이지만 사실 같은 편이죠. 영어로는 이것을 controlled opposition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실행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일반적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과 흑이 있습니다. 백은 흔히 우리가 아군이라 여기는 국가들이고요. 흑은 반대되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 좋은 편인 백이 이기고 악한 흑이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그 백이 흑을 이기면 다른 악당이 나타나고 또 다른 악당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백의 적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뒤에서 백을 조종하는 거대한 손, 바로 거대한 조직이 승자의 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흑, 패자의 뒤에도 존재하며 그 둘, 백과 흑을 양쪽에서 다 조종합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편이죠. 이 양쪽을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조직이며 그 힘은 느낄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이들을 세계의 숨은 정부, 엘리트들,
세계정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이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시오니즘 등 모든 사상들은 사실은 다 이 숨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각본을 연출하는 손에 맞춰서 모두가 서로 헐뜯으며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승리할 때까지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걸어나와 각국 정상들과 악수를 하며 자리에 앉기를 청합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건강 이상설에 시달려온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은 70여 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상관없다며 서방 국가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Но все мы слышим про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путинскую инфляцию на Западе. Я все время, когда вижу это, все время думаю, на кого рассчитана эта глупость.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종식됐다며 테러 제재는 무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Все остальное периферии, своим задним двором, по-прежнему относятся к ним как к колонии. А народы, живущие там, считают людьми второго сорта, потому что сами считают себя исключительными. 푸틴의 수위 높은 비난은 유럽 국가 정상들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nd of course, we will continue as we have from the beginning to provide the military equipment. 앞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부터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도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Vous pouvez compter sur la fraternité de l'Europe pour faire en sorte que l'Ukraine reste libre. 한편 유럽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정식 가입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종식. 네, 누가 봐도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보이죠. 미국이란 나라와 러시아란 두 나라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나라가 같은 편입니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현재 같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 손의 주인은 자유니 평등이니 부르주아니 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현재 싸우는 과정에서 실리를 취하고 국가들을 싸우게 한 이유의 목적 달성이 이를테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물가 상승, 기근, 기름값 상승 등 이들이 원하는 일을 달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두 국가의 싸움이 마치 한편의 꼭두각시 인형극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을 것입니다. 두 국가 다 이들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꼭 체스판의 말들처럼 모든 상황을 이미 결정해 두고 그들의 꼭두각시들을 이용해 그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제 첫 영상에서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던 러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이 인류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현재 다 같은 편입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ow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ng the world of tomorrow. Our aim is to shape the future of government through education, health, technology,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People's creativity, people's dreams, people's energy. This year, right now, this minute, is really the be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o do something. Collective thinking, collective mind, collective knowledge for humanity. Let's work together. Let's roll up our sleeves. Let's get this thing done.
Your Excellency, are you ready for a new world order? 모두 다 같은 신세계 질서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자에 맡겨진 역할에 충성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뱀명이나 일반적인 약들을 통해 모두를 병들게 하고 전쟁과 경제 정책들로 모든 사람들을 빚지게 만들며 인구를 적당히 줄여서 그들이 조종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인류 모두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사단 숭배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역사부터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단 숭배자들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만 보길 원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프리메이슨이란 단체부터 보겠습니다. 비밀 조직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슨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메이슨은 우리나라 말로 석공 또는 미장이를 말하는데 그 역사가 무려 기원전 2600년 전쯤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오 시대 때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만들던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슨이었죠. 이 메이슨 석공들 앞에 프리란 단어가 붙은 이유는 메이슨들은 보통 일반 백성들과 달리 직업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면 그저 돌을 다듬고 쌓는 일반 메이슨 석공과는 달리 건축 설계를 하거나 공정 감독에 종사하는 고급 건축가 혹은 장인들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큰 건물을 짓는 재료 중 으뜸으로 친 것은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설계하고 돌을 다듬는 일까지 각 단계마다 기하학적 과학 지식이 상당히 요구되었으므로 당시 메이슨은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일이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모두 사제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사제들 중에서도 특히 석공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한번 보면 14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는 성전 건축의 중요한 비법을 알고 있는 숙련공으로서 솔로몬 왕 성전 건축의 책임자, 즉 마스터 메이슨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서는 두로왕 후람이 히람을 솔로몬에게 소개하며 설명하는데 그는 단의 딸들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가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돌과 나무와 자주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솜씨 있게 일을 하며 또 모든 종류의 새기는 것을 새기고 자기가 맡을 모든 양식을 찾아내니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히람, 이 마스터 메이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구절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 때는 몇십 명의 사제 메이슨과 더불어 수만 명의 메이슨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슨들의 뿌리를 보면 이 이집트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세상의 신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로부터 더 대우를 받기 시작한 프리메이슨들은 특히 로마 제국의 팽창을 기점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퍼졌고 지금의 노동조와 비슷한 조직인 길드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짓는 건축물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왕이나 영주의 신전이나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류층과의 교제가 가능한 계층일 뿐만 아니라 마스터 메이슨 정도가 되면 말단 석공에서부터 물자를 보급하는 상인들을 비롯해 왕이나 영주까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문이 넓었으므로 일반인의 추앙을 받는 것은 물론 상류층의 신뢰도
상당히 두터웠습니다. 세월이 변해감에 따라 프리메이슨이란 조직은 좀 더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조직으로 변했고 더욱 큰 목적을 가진 비밀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벨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룩솔 또는 카르나크 등지의 옛 신전터에 가면 있는 거대한 뾰족돌 기둥들이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 이집트로 팔려가 많은 시험을 겪은 후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은 요셉을 온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서 요셉의 아내를 온의 제사장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 온이라는 도시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는 바로 그 온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도시가 고대 시대에는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어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며 히브리어로는 베세메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라는 단어의 원어를 풀어보면 집을 뜻하는 베트와 태양을 뜻하는 쉐메시가 합쳐진 단어인데 곧 태양의 집이란 의미죠. 네, 태양신을 섬기는 집이란 의미입니다. 이곳 베세메스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를 조각하여 이집트의 각 신전마다 그 입구에 설치하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돌기둥, 이 오벨리스크를 마체바라고 부르며 보통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상 또는 석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에서 이 마체바란 단어를 검색하면 무려 31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대다수의 곳에서 하나님은 이 마체바, 주상, 곧 오벨리스크를 부수고 깨트리고 불태우며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오벨리스크와 태양신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얼마나 경멸하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명확히 태양 숭배를 금하고 있죠. 그 일을 할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고대 바벨론에 관한 책 중 두 바벨론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로서 세미라미스와 결혼하여 담무스, 곧 호루스를 낳습니다. 니므롯은 최초의 바벨론의 왕이 되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그를 신처럼 섬기며 그를 태양신으로 숭배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칭하며 그로 인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 바벨, 아수르, 니느웨, 블레셋 등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그를 태양신 샤마시라고 부르며 바알신 곧 니므롯과 그의 아들 호루스를 우상화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세월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들이 현재도 드리고 있는 이 인신제사의 뿌리가 바로 이 바알신 숭배, 이 태양신 숭배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신 샤마시의 상징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들이죠. 바로 교황이 맨날 들고 다니는 십자가나 그들이 행사 때 사용하는 수많은 문양들, 벽화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사실은 다 태양신, 바알신 숭배입니다. 로마 교황청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베드로 동상을 보면 그의 머리에도 이렇게 바알신, 태양신의 숭배가 버젓이 남아있죠. 예수님 머리에 있는 태양 사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제작하며 참 놀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나토에 가 사진을 찍었는데 혼자 눈을 감고 찍었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찾아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나토의 심볼입니다. 바알의 심볼과 한번 비교해보면 너무나 똑같죠? 놀랄 정도로 닮았습니다. 나토는 우리나라 말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불리는데
잠시 보면 나토는 EU 동서냉전 체제 하에서 서방 국가들의 집단적 안전 보장 체제 구축의 모델로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항하는 대표적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지녀왔는데 그 본질은 군사동맹이었다.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미국이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사동맹이 처였죠. 지금 러시아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었는데요.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의 전쟁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 보이지 않는 손,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다 한편으로 그 일을 주도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나토 같은 군사기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편이죠. 또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너무나 신뢰하는 UN도 마찬가지입니다. UN은 많은 산하기구를 두고 있는데 세계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WHO, 이번에 코영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다 알게 되었을 텐데요. 그 이외에도 경제와 환경 통제를 위한 UN 환경계획, 네, 여기서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설명할 거예요. 또한 교육, 과학, 문화 등을 맡고 있는 유네스코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구들이 다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의 올바른 질서들을 위해 일한다고 믿고 있지만 이들의 아젠다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들을 반대되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또한 그레이 리셋들을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여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를 달성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연히 찾게 된 것이긴 하지만 나토를 상징하는 이 문양이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의 심볼과 이렇게까지 비슷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자리에 가서 저렇게 눈을 감은 것도 뒤에서 분명 그에게 명령을 준 뒤에 숨은 손들이 있겠죠. 그의 표정만 보아도 눈을 감은 것이 실수가 아닌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매 순간마다 그들의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세월을 아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벨리스크 부분으로 돌아가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오벨리스크는 약 30개입니다. 11개가 이태리에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의 중요한 국가들, 프랑스,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에 있죠. 바티칸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중요한 위치마다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해서 부수고 태우고 없애라고 한 그 오벨리스크를 사단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요지마다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오벨리스크는 188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세워진 높이 169m의 워싱턴 기념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죠? 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는데 왜 그를 기념하기 위해 이런 것을 미국 수도에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미국의 첫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한 프리메이슨 소속으로 그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메이슨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마스터 메이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4명 이상의 미국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었죠. 만약 미국이 프리메이슨들과 사단 숭배자들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세운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순히 수도 워싱턴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프리메이슨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초부터 세운 나라라고 한다면요. 지금 뒤에 나오는 영상은 2017년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프리메이슨들이 자신들을 세상에 드디어 드러낸 영상입니다. 여태까지 음모론으로만 치부되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었음을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밝힌 영상이죠. 정말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시간상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들은 우리에게 시즌2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 아젠다를 알려주는데 사용하고 있죠. 더 큰 어려움과 환란들이 올 것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 영상을 9개월가량 쉬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항상 넘어진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일으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곧 올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풍성이 들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2부, 3부 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꼭 깨어서 주님이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곧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